나는 지금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한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기만 하면 귓가에 들리는 소리, 낯선 발소리, 그리고 내 침대 옆에 서 있던 그것의 그림자. 나는 평범한 50대 여성이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큰 욕심 없이 조용히 지내는 삶이었지만 생활비가 빠듯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하숙집 운영이었다. 몇 명의 학생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삼시세끼를 챙겨주며 살았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내 집에 누군가 더 있다는 것을. 명단에도 없는 손님이 내 집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숙집을 운영한 지 3년째. 나는 이제 웬만한 손님들의 성향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 조용한 대학생들이었고 때때로 회사원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인들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늦은 밤 낮은 목소리의 남자가 방이 있냐고 물었다. 방 아직 있습니까?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거칠고 낮았다. 그럼에도 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방이 하나 남아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남자는 내일 방문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남자는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다. 어둑해진 저녁,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방 아직 있죠? 그를 가까이서 본 순간 나는 잠깐 머뭇거렸다. 이전에 받아본 하숙인들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얼굴에는 어딘가 상처 자국이 보였다. 무엇보다도 눈빛이 묘했다. 혹시 학생인가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가방을 꽉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방이 필요해서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도 나는 생활비가 필요했고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들어오세요. 방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남자는 내 하숙집의 새로운 손님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그 남자가 들어온 뒤부터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건 분명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이틀째 되던 날 다른 하숙인 하나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저 요즘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 네. 꼭 누군가 방 안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요. 나는 순간 흠칫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나 역시 새벽마다 깨는 일이 잦아졌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리는 쉬익, 쉬익 하는 소리. 처음엔 바람 소린가 했지만 분명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다른 하숙인이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새로 오신 분 예전에도 여기 살았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인데요. 왜요? 아, 그냥 좀 낯이 익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다른 하숙인은 그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작은 인기척에 잠에서 깼다. 벽 너머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 뚜벅뚜벅 누군가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이 시간에 누구지?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남자의 방문. 조용히 닫혀있던 그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눈동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남자는 분명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문틈 사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도 남자의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다른 하숙인들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항상 같은 시간에 방을 나왔다. 새벽 3시. 어느 날은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그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왜 여기에 계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어두운 부엌에서 창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 식칼이 들려 있었다. 아, 그냥 물 좀 마시려고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내 눈에는 그 칼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싱크대 위에는 도마와 함께 다진 고기 같은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냉장고에는 고기가 없었다. 그러면 그는 대체 무엇을 다지고 있었던 걸까? 나는 더 이상 그와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떠나는 하숙인들. 며칠 뒤 한 하숙인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 방을 빼겠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이라도? 죄송합니다. 그냥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나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 더는 묻지 못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본 사람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하숙인도 방을 빼겠다고 했다. 저도 내일 나가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하숙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새벽에 그 사람이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가만히 몇 시간 동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방문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다고. 그냥 가만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는 분명했다. 이 남자는 무언가 이상하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명의 하숙인이 방을 빼겠다고 한 날이었으니 불안감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새벽 3시. 어김없이 들려오는 발소리. 뚜벅, 뚜벅.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다.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 남자가 복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내 방문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문이 열린 것은 내 방이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이불 속에서 눈을 내밀어 복도를 바라봤다. 남자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어두운 방 안쪽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도 그곳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나는 절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고 말았다. 방 안에서 발견한 것. 그의 방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곰팡이가 핀 것 같은 악취. 그리고 벽 곳곳에는 이상한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나와 다른 하숙인들이 있었다. 우리가 부엌에서 밥을 먹는 모습,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 잠든 모습까지.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때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의 손톱과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참았다. 이건 대체 뭐지? 그 순간 방문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제 방에서 뭐 하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남자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입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다.
뭘 찾고 계신데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나는 그제야 그가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남자. 나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움직였다. 힘껏 상자를 그에게 던지고 방 밖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쫓아오지 않았다. 대신 문 너머에서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거 제 보물인데. 나는 온몸이 덜덜 떨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나는 미친 듯이 방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핸드폰을 찾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어디 갔지? 방 안을 뒤져봤지만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았다. 책상 위에도 침대 밑에도 없었다. 그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휴대전화 찾으세요?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어디 두셨길래 못 찾으실까? 문을 열어서는 안 됐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2층 높이였지만 지금은 뛰어내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쪽으로 도망칠 거예요? 그 목소리는 창문 아래에서 들려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창문을 닫고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된 거지? 아까까지만 해도 문 앞에 있었는데? 그때 드르륵. 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아주머니, 문 잠그셨죠? 손잡이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쿵. 문을 강하게 미는 소리.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가 몸을 웅크렸다. 문이 부서지기라도 한다면 그가 들어올 것이다. 괜찮아요. 들어가진 않을게요.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멈추더니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가 웃었다. 경찰은 부르셨겠죠? 나는 숨을 죽였다. 그래야 하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다. 아까 그 2명 있잖아요. 방 뺀다고 했던 애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친구들 이미 떠난 줄 알죠? 순간 아주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에요. 아직 여기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문 아래 틈 사이로 붉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방을 뛰쳐나가 현관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어디 가세요?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피에 젖은 칼이 들려 있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제 정말로 끝인가? 그가 천천히 칼을 들어올리는 순간 똑똑똑 현관문 너머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남자는 그 순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날 바라볼 뿐이었다. 아쉽네요. 그리고 그는 칼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신고하신 분 맞죠?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짐도 그의 흔적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경찰이 집안을 수색한 후 나는 끝내 오열하고 말았다. 여기 방 안에 뭔가 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연 곳. 그 남자가 머물던 방 속 장롱 안에는 실종된 2 하숙인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하숙집을 운영하지 않았다. 아니, 그 집 자체를 떠났다. 그곳에서 단 하루라도 더 머문다면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 남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가짜 신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모든 흔적을 완벽히 지운 채 사라졌고
CCTV에도 그의 마지막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꾼다. 새벽 3시.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 뚜벅, 뚜벅, 그리고 방문 아래 틈 사이로 보이는 한 쌍의 눈동자. 그 남자는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